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문제가 또 올라갔을 겁니다. 6개의 문제가 올라갔는데 이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시간을 많이 들이진 않을 거고요. 지금 18분 그러면은 한 30분까지 이 6개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제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이제 우리가 진도를 나가고 있는 상황상 거의 오늘 배운 거를 바로 활용하는 문제를 풀어본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아직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자, 먼저 사람을 말하게 해달라고 하는 문제였고요. 자, 사람은 말하다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이 말하다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저 말하다라고 하는 메서드는 스태틱 메서드인가요? 아니죠. 그냥 void 말하다 라고 되어 있죠. 스태틱 여부가 없어요. 그렇다라는 건 객체화를 해서 호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객체화를 하려면 변수가 필요하겠죠. 사실 변수가 없어도 되긴 하겠지만 객체화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혹은 변수를 만들지 않고 그냥 객체화만 진행한 다음에 바로 말하다를 진행시켜도 되는 거고요. 두 가지의 답안이 있을 수 있겠죠? 둘 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아래 코드가 실행되도록 해달라. 지금 여기서 실행되도록 해달라 라고 하는 얘기는 일단 에러가 없어야 실행이 되겠죠? 일단 에러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메서드가 실행한 결과가 이러한 출력값을 콘솔에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이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클래스, 설계도부터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면 설계도를 만들어서 얘 에러를 뺐더니 어디에서 에러가 나요 이제? 메서드 호출하는 부분 에러가 나고 있어요. 이 이유는 이런 메서드가 없으니까. 없으면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이쯤 되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 퀵픽스를 보고서도 이런 메서드가 이 거북이 타입에 없네 하고 나면 create 메서드 수용하다 in 타입 거북이 타입 안에 이런 메서드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이 대답을 알 수 있죠. 뭘 해줄지. 그럼 이제 써도 돼요. 제가 이거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때까지는 쓰지 마세요 라고 한 건데, 내가 이걸 보고 알 수 있으면 당연히 써도 되죠. 근데 지금 밑에 보는 add cast to a 거북이, 이거 뭔지 아세요? 모르죠? 그럼 이런 거는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를 막 누르다 보면 결국에 코드는 산으로 가요. 퀵픽스는 얘가 그냥 보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거지 항상 정답을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만 쓰자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create 메서드 없으니까 이런 메서드 만들어 줄게 써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접근 제어자 이런 거는 우리가 아직 배운 게 아니니까. 사실 접근 제어자도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정말 간단한데 아직 배우진 않았으니까 그냥 지워주는 겁니다. 없어도 요 안에서 상관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둘 다 에러는 다 사라졌어요. 근데 실행시켜보면은 출력 결과가 없죠. 왜냐면 이런 메서드로 실행시켰는데 얘가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라는 건 얘가 하는 일이 있게끔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출력의 결과는 여기 써있는 대로 이 메서드가 실행되면 얘가 출력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걷다가 실행됐을 때는 걷다가 나올 거고 수영하다가 실행되면 수영하다가 나올 거니까 해결이 됐죠? 자, 다음 메인 클래스 안의 내용을 올바르게 수정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봅시다.
지금 얘는 문제가 아주 많아요. 난리가 났어요, 아주. 일단 뭐가 문제일까요? 자, 설계도가 있고 메서드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메서드를 실행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있는데, 어쨌든 얘도 잘못되긴 했지만, 그렇다라는 건 기본 자료형 타입을 썼을 때는 우리가 이 객체를 사용하는 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타입을 int에서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네, 자동차로. 근데 해결이 안 되죠. 왜 안 돼요? 네,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이 부분이 생성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생성자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배운 건 없지만 사실 생성자도요, 메서드의 일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함수 실행문의 형태로 소괄호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동차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자동차 객체 만들어서 연결하는 것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달립니다라고 하는 메서드는 있어요? 없죠. 메서드 이름이 뭐예요? 달리다가 있죠. 여기서 에러 내용을 보시면은, 자, 달립니다라고 하는 메서드는 자동차 타입에 정의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이게 뭐라 그래요? change to 달리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달립니다라고 써있는 부분을 달리다로 바꿔줄까? 한 거고요. 두 번째, create 메서드. 얘는 뭐예요? 달립니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여기에 만들어줄까? 라고 한 거죠. 그럼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진짜 실행하고자 했던 메서드는 달립니다 였다 라면 만드는 게 맞는 거고, 여기 있는 이걸 사용하고자 한 건데 잘못 쓴 거라면 달리다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그럼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둘 다 알 수 있는 경우죠. 그럼 써도 돼요. 근데 이런 거, 아까도 봤던 그 애드캐스트 이런 건 쓰면 안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달리다로 바뀌는 게 좀 더 맞아 보여요, 흐름상. 이러면 해결. 자, 다음. 아래 코드가 실행되도록 해달라. 자, 지금 얘는 뭐 하는 거예요? 객체 하나 만든 거죠.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객체한테 디스 리모컨 눌러서 네가 갖고 있는 메서드 중에 달리다라고 하는 메서드 실행해 줘까지 한 거죠. 그러면 얘는 일회성으로 메서드를 실행시키는 코드예요. 그럼 일단 객체가 만들어지려면 설계도 있어야 되고, 이 설계도는 달리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져야겠죠. 이러면 해결된 겁니다.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는 다시 돌아갔을 때 이 상태, 에러가 있는 상태에서는 실행하면 프로시드가 나올 거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건데 실행해 볼래? 해볼게. 그러면은 바꿔줄까? 아니, 안 바꿔도 돼. 그러면 얘가 에러 알려줄 거잖아요. 자,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코드를 보고 상황을 유추한 다음에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채워 나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방식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걸 봤는데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에러가 있을지언정 그냥 실행을 시켜보는 겁니다. 지금 F11로 한 거 방금 보여드렸으니까 컨트롤 F11을 눌러서 그냥 프로시드를 해버리면 여기 에러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에러 내용을 보면 똑같은 에러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얘랑 다를 때가 있어요. 왜 다르냐면 얘는 지금 에러가 하나죠, 상황이. 근데 에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에러, 그리고 뭐 다른 데에서 보여주고 있는 에러, 그런 상황일 때는 여기가 다른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메시지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는 에러가 있는 상황을 강제로 실행시켜 놓고 에러 내용을 보면서 풀어나가는 방법도 쓸모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코드적으로 손을 어디를 대야 될지 감이 안 잡힐 때. 근데 보통은 이제 알고 있는 걸 사용해서 유추해가며 이제 눈앞에 있는 에러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까 어디 문제였더라? 그 전전 문제인가? 그쯤에서 그 타입과 객체를 만드는 부분에 있는 에러를 해결했더니 그 밑에 있는 메서드에서 빨간 줄이 나면서
처음에 보였던 에러랑 다른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클립스도 이런 거예요. 에러가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고 했을 때, 빨간 줄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는 이 빨간 줄들은 같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에러상.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개를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아까처럼 타입과 객체 부분에 에러가 있고 그 변수를 사용해서 뭐 메서드 호출하고 있는 상태, 변수 호출, 이때는 여기만 에러가 있다가 얘네 해결을 했더니 여기서 에러가 났죠. 얘네가 우선순위가 낮은 거예요. 에러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해결을 나갈 수 있게 얘가 알려주긴 할 건데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진 에러들이라면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 내가 에러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골고루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완만하게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실제로 개발은 로직을 잘 구현해서 기능을 잘 만들어내는 능력도 중요한데요. 사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에 나오는 그 에러, 오류, 이런 처리들, 얘를 잘하는 게 사실 실력 있는 개발자예요. 이걸 보고 이제 디버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웹 개발자는 특히나 백 쪽 디버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프론트 쪽 디버깅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백과 프론트는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크게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인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되실 영역이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디버깅을 누가 잘하냐 싸움이에요. 그 디버깅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그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구글링입니다. 똑같은 경우 하나를 놓고서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그러니까 A라는 방식, B라는 방식, C라는 방식, 방식은 많아요. 그 많은 방법들을 우리가 구글에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런 경험도 쌓아보고 저런 경험도 쌓아보고 하다 보면 내 디버깅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유능한 개발자라고 하면은 단순히 개발 능력이 뛰어난 코드를 잘 짜는 개발자보다 디버깅을 잘하는 개발자가 좀 더 초점이 잘 맞아요. 이거는 이제 좀 몇 개월이라도 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클래스 5개 이상 만들고 각각을 객체화하여 메서드를 호출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2개 정도만 만들고 스킵을 하도록 하죠. 워낙 간단한 문제니까. 우리 해봤던 거, 자동차 같은 거 하나 만들어보고 강아지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보고. 자동차라면은 달릴 수 있고요. 강아지도 달릴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야? 이러면 자동차한테 달리다 한번 실행시킨 거고 그 다음에 이러면 강아지한테도 달리다 실행시킨 거고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5개 이상 만들려는 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 5개 이상 나와야 된다는 거고 지금 전 2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타입으로 각각을 객체화를 한 거고요. 객체화했죠. 그리고 둘 다 메서드를 호출했다. 뭐 다르게 만들어도 되는 거고 뭐 그거에 대한 제한이 없는 문제였으니까. 자, 마지막 문제. 아래 코드가 실행되도록 자동차 클래스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네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여기서 사용된 이 자동차라고 하는 애가 이 자동차라고 하는 애가 변수일지 클래스한테 직접 그 명령을 한 걸지 지금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신할 수 없어요. 단 상황상 스태틱 메서드를 만들어라 라는 문제랑 좀 더 가깝지 않을까 라고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2가지 다 써보는 거고 둘 다 해볼까요? 일단 자동차 클래스 만들어서 여기에 지금 보세요. 스태틱 메서드는 자동 완성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에러가 지금 옮겨갔죠. 얘가 없으면 애초에 여기서 에러가 나오고 있는데 얘가 있으면 에러가 여기로 옮겨가잖아요. 자, 이렇게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얘를 퀵픽스를 보면 이런 메서드를 만들어 줄까?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눌러보면 그동안과는 다르게 스태틱이라는 걸 붙여서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바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면 너 이거 변수 아니네? 근데 이런 이름으로 클래스 있네? 그럼 내가 이거
클래스한테 바로 말시킬 수 있게 스태틱으로 만들어 줄게 까지 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만드는 거 하나. 그리고 스태틱을 안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자동차 타입으로 된 자동차라는 변수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둘 다 해보는 게 가장 좋고요. 적재적소에 내가 필요한 걸 골라 쓸 수 있어야 되니까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주석이 걸리고 얘가 살면 이렇게도 가능. 아니면 얘가 죽고 이렇게가 살면 이것도 가능. 문제가 요구한 게 정확하게 뭐 스태틱 메서드를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없었으니까. 문제가? 여기에는 그러네요. 이러면은 이게 아니죠. 이걸로 가야죠. 제가 수업 페이지에 있는 얘를 안 보고 얘만 봐가지고 이렇게 제시한 게 있다면은 그 제시한 걸 따라가는 게 맞죠. 네, 맞아요. 그럼 이게 정답입니다. 제가 얘를 확인을 안 했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아까 이게 인스턴스 메서드 실행, 인스턴스 메서드 2개 실행 이런 말이 있는데 아까 그 스태틱 얘기하다가 제가 가볍게 지나갔던 부분이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을 뭐 가지고서 뭐 인스턴스 뭐 객체다 변수다 이런 얘기 한다 그랬잖아요. 인스턴스 메서드는 그냥 우리가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던 코드 어디 갔어? 그냥 이런 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인스턴스 메서드예요. 이런 거. 그냥 일반적인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가 이런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스턴스 뭐 뜻을 깊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사실 할 얘기는 많아지긴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걸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검색을 해보셔도 좋기는 합니다. 근데 내용이 그렇게 막 쉽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좀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쓰여 있을 거고. 그래서 그냥 뭐랄까 관련 서적 읽듯이 한번 좀 읽어보시고 좀 이해하기 어려우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근데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다행인 거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다 풀어본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정답 공유해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었죠? 어제 수업 끝나고 풀어오신 문제부터 해서 새로운 개념도 좀 배우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했는데 내일 수업이 없죠?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자바 1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음 주도 좀 바쁩니다. 할 얘기가 많거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엊그저께 슬쩍 얘기가 나왔던 리턴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볼 거고 그리고 상속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수업이 이제 자바 1 마지막 수업이고 화요일부터는 자바 2 바로 또 시작을 하잖아요. 수업 페이지 같은 거 다 그대로 이거 쭉 이어서 쓰는 거니까 특별히 뭐 달라지거나 하는 건 없어요. 그냥 똑같이 쭉 이어질 겁니다.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에 대해서 복습을 다 하고 시간이 남으시면은 뭐 자바 메서드 리턴 그리고 자바 상속 이런 거 한 번쯤 검색해보고 오시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 OOP라고 하는 게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자체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뭐 자바 가지고 뭔가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러면 OOP의 특징을 지켜가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것도 검색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OOP의 특징. 그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들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뭐 추상화, 상속, 다형성, 캡슐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게
여기 있는 이 원칙은 사실 크게 뭐 알면 당연히 좋은 거긴 하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라 원칙보다는 특징, 이 네 가지 특징을 좀 잘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이것들, 이게 이제 자바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이 네 가지는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글들을 찾아 읽은 다음에 본인만의 정의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씩. 뭐 캡슐화는 뭐, 상속은 뭐, 추상화는 뭐, 다형성은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거 생각보다 면접 질문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혹시 이제 개발 공부를 하면서 정보 처리 기사도 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정보 처리 기사 문제에도 많이 나와요. 관련된 개념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그 객체 지향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이라면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막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이런 걸 다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한 줄 정도로 요약을 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 정의를 실제로 내가 코드에 어떻게 적용시켰는가를 말하는 게 면접에서는 더 좋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면접관이 OOP의 특징 중에 캡슐화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래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캡슐화에 대한 정의를 가볍게 요약한 걸 말을 한 다음에 저는 이러한 캡슐화를 제 코드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예시까지 딱 보여주면 이게 가장 베스트예요. 실제로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막 암기하고 막 외우고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암기보다 이해가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당장 얘네를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렵기는 할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가 지금 다음 시간에 상속에 대한 걸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도 상속이 있죠? 이 상속이 이 상속 맞아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한 번쯤 검색해 보시고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구글에 그냥 OOP의 특징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OOP의 특징. 자, 그러면 주말 동안에 그동안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거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